썩고 병든 남조선은 광군 만능주의 세상. 조선에서는 날마다 수백만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려 해도 일자리가 애보다 못한 세상을 살게 되는 썩고 병든 세상이 바로 자본주의 남조선인 것이다. 강은정 씨는 2008년 남한에 왔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유년기를 보낸 은정 씨 세대에게 굶주림이란 그저 배고픈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질병에 더 취약해지는 건강의 악순환은 은정 씨의 생명을 위협했죠. 도움받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6년 됐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 돈 벌려고 탈북을 했어요. 학병이라고. 이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진짜 많이 나타난대요. 근데 그 돼지고기 먹으면 꼭 나요. 그 학병이라는 게. 그런 병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저는요, 탈북하기 전까지 병원을 딱 2번 가봤어요. 그 진료소장이라는 분이 웬만히 아파서 가면 쳐다도 안 봤어요. 아버지 엄마가 뭐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백이 없잖아요. 거의 운전박대를 당해요. 저희는 그냥 병원 가는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병원은 가는 데가 아니구나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게 말이 무상이지, 그러니까 부패하고 평등한 이런 대우를 못 받고 그렇게 이제 변해버린 거죠. 제가 북한에서는요, 진짜 썩고 병든 자본주의라고 여기 배웠거든요. 그냥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많이 겁에 질려 있었죠. 그런 교육이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은정 씨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건강한 몸은 은정 씨에게 건강한 삶을 가져다 줬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오, 이쁘다. 지금 은정 씨 배엔 둘째 아이도 자라고 있죠. 남한에선 임신을 하면 꼭 방문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갈 데가 많아요. 오늘은 보건소도 가야 되고 주민복지센터도 가야 돼요. 임산부들을 챙겨주는 이 의료편에 대한 제도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사실 모르고 놓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때는 몰라서 놓쳤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받아서 챙기려고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에서는 아기한테 좋은 엽산 그리고 철분제, 비타민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임산부가 하면 좋은 운동, 뭐 목욕하는 방법,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그 절차까지 알려주고요. 동사무소에서는 돈을 줘요. 얼마씩 나와요.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여보내줘요. 그래서 오늘 2군데를 가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 눈에는 남한 사람들의 건강 관리가 좀 유난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된다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들 마인드에 깔려있어, 생각 속에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도 건강, 병원도 너무 많고, 이 다 건강이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 사회 자체가.
그런데 와서 좀 들었던 말 중에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다라는 말이 좀 새롭더라고요. 사실 북한에서 그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이곳은 보건소입니다. 남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이죠. 남녀노소 모든 지역 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혹은 무료로 수시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은 남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도 지역마다 위치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고요. 네. 근데 이거 임산부 등록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떤 게 혜택이 있어요? 신청하실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또 지금 20주 3일이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철분제 드릴 수 있는 주수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철분제 드리고 이제 사업 안내 좀 해드릴게요. 5개월분 나왔거든요. 5개월 지난 거요? 이거는 이제 임산부 엠블럼이세요. 네. 공장 갖고 싶었어요, 이거. 그런 거 요 표시가 있으면요, 전철 탔을 때 임산부 자리 있거든요. 그거 딱 안고 그 앞에 가면 앉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임산부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길 가다가도 사람들이 되게 배려를 해줘요.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임신하고 이제 출산까지 모든 이제 임산부에 맞는 건강 관리 그런 체계들을 여기서 와서 이제 안내를 받으면 다 이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를 잘 받았어요. 철분제도 잘 받았고 돈 하나도 안 냈어요. 그냥 뭐 무료로 다. 예, 그래서 제가 무료니까 혹시 해당이 안 되는 임산부가 있어야 하니까 아니래요. 한 군데 더 갈 데가 있어요. 예, 거기 가서 또 안내를 받아야 된대요. 아기의 건강은 엄마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남한 정부의 임산부 지원금은 인부가 의식주 걱정 없이 최대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제 둘째인데 둘째는 그 얼마씩 나와요? 출생 신고하고 나서. 출생 축하금이요? 네. 출생 축하금은 안산시에서만 1년 이상 거주하시면 300만 원 지원. 300만 원이요? 한 번에 다요? 네. 지원금은 인부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제도가 엄청 또 발전이 돼가지고 많이 많아졌더라고요. 혜택이. 그래서 이거 갖고 왔어요. 국가에서 저한테 애를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첫째 때는 100만 원, 둘째 때는 300만 원을 준대요. 셋째 이상부터 뭐 셋째, 넷째, 다섯째 쭉 500만 원. 저는 내가 내 아기를 낳았다고 이게 국가에서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좀 놀라워요. 예. 북한에서처럼 가서 여기 아픈데 좀 봐주세요. 빌빌거리지 않아도 되고요. 병원도 분류별로 다 나눠져 있고 내가 딱 진료를 받겠다면은 어느 의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어느 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왔는지 그 병원에 이력서가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컴퓨터로 검색해서 찾아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의사한테 갈 수가 있어요. 뇌물 같은 거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 여기 와가지고 건강 진짜 좋아졌어요. 저도 물론 좋아졌어요. 남한엔 산부인과 병원이 1,300개가 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약 6,800명 정도가 있죠. 임신한 여성들은 임신 기간에 맞는 각종 검사와 예방 접종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신한 느낌이 든다. 그때부터 이제 와가지고 2주에 한 번, 그 다음에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네, 주기가 있어요. 근데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병원에 오는 횟수는 많이 줄어들죠. 각종 질병이 있는지 검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이런 기형아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봐주시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검사예요. 아기가 배 안에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기계를 다 보여줘요. 꼭 예약된 날짜가 아니더라도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힘들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하고 걱정이 덜 되죠. 예. 남한에선 임신 기간 동안 평균 15번의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임신 초기엔 자궁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8주 이후부턴 태아의 성장과 발달 경과를 확인하죠. 한 달 동안 궁금했죠? 네, 정말 미리 공부했어요. 되게 잘 보고 오셨죠? 네. 그냥 많이 컸죠, 지난번보다. 네, 막 눈도 보이고 손도 다 보여주시고. 네. 특별히 문제 있는 거 없었고 애기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남한엔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 병원비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오늘 53,300원입니다. 독감까지 왔는데 그거밖에 안 나요? 독감 같은 경우에 산모기 때문에 무료 접종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지금 이 선물은 무료 독감으로 진행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네. 카드로. 네, 카드 앞에 꽂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한 5만 원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제가 행복플러스 카드 발급받았잖아요. 그걸로 결제를 해서 제 돈이 나간 게 일전도 없어요. 네. 이런 의료보험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죠. 일단 북한에서는요, 뭐 건강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또 이런 혜택들이 다 잘 돼 있고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예방하고 또 고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그나마 제일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와서 겪어본 썩고 병든 남조선이라고 배웠던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명의 가장 존중을 갖고 있고요. 의료보험이라는 정말 세계에서 우뚝가는 대한민국의 이 의료 시스템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은 썩고 병든 세상이 아니고요.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한에선 모든 사람이 국가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냅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의 혜택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받는 게 남한 의료보험 제도의 핵심입니다. 남한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우수 사례로 배워가려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죠. 남한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더 큰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탈북 26년 차인 이기영 씨도 남한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죠. 1999년에 탈북한 이기영 씨는 말도 안 통하는 러시아에서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은 꿈에서도 못했죠. 1999년 12월 러시아 볼목으로 가게 돼서 북한을 떠난 거예요. 이 대한민국 소식을 많이 듣고 라디오 보지, TV 보지, 야, 갈 길은 대한민국이다. 우린 그때 다 알고 유엔에다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거기에 갔다가 거기 수용소에 가 있다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원래 법에선 무상 치료, 무료 치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 그렇게 돼 있지. 그게 무슨 병원에 가야 뭐 약도 없고 의사들이 늦은 내 수준하고 같단 말이에요. 영양 부족과 오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동안
이기영 씨의 치아는 하나 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영 씨의 치아는 36개 중 절반도 안 되는 15개뿐이죠. 이빨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뽑아진 상태에서 불편하게 거기에 뭐 밥 먹다 이런 찌꺼기들이 끼우고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치과에 필요한 약, 그다음에 보철하는 게가 다 그것도 돈을 거이고 안면으로 하다 나니까 돈을 안 주면은 언제 할지 몰라요. 돈 없으면 이빨이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빨이 없이 그냥 이게 북한 말로 허물떼기라고 하는데 그 이빨이 없이 그 김치도 삶아서 김치를 해서 잇몸으로 깨밀라 먹고 하는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러시아에선 도망자 신세라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아픈 이를 뽑는 것밖에 없었죠. 병원에 가면 이거 맞지 않는 약이 없어서 그냥 뽑아요. 참으라 그리고 핀치 있잖아요. 핀치 생리를 뽑아요. 지금 써는 거 아이고 하면 땀을 흘리면 눈물 흘리면 그게 바로 치과 병원이에요. 난 저거 조금도 거짓말 없이 그 실태를 말해 주는 거예요. 기영 씨가 제대로 된 치과 치료를 받은 건 2016년 남한에 들어온 이후입니다. 남한 정부가 탈북민을 위해 지원하는 의료 혜택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남한 정부는 오래전부터 탈북민에게 치과 치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탈북민 3명 중 1명이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치아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남한에 오기 때문이죠. 이기영 씨도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치과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까지 현대적인 임플란트까지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료받는 의자에 앉았는데 설비가 정말 현대 그 기계 설비로 돼 있고 야 여기서 내 치아를 좀 잘해가지고 오래 사는데 버텨내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이쪽으로 내주시면 되지. 좀 무겁습니다. 뒤에 좀 걸어드릴게요. 여기 막대를 앞니로 네, 그대로 계시면 되세요. 한 바퀴 돌아갑니다.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복원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기관이죠.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남한에선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정기 검진을 권장합니다. 일어나실게요. 님 전반적으로 틀니 쓰고 계신데 시석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예. 아마 스케일링 먼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충치 조금 있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음식을 씹는 것조차 어려웠던 이기영 씨는 이제 틀니와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 고기 반찬도 잘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통해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지금처럼 건강한 식생활도 가능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치석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치료는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면 단돈 2만 원, 즉 6개월에 2만 원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치아 상태는 생각한 것보다는 아직은 괜찮으신데 그래도 아직 잇몸이 좀 안 좋다 보다 보니까 임플란트라던가 틀니를 다시 한다던가 이런 치료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나라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 없이 검진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부담 없이 매번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치과에 방문하셔서 검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틀니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환자 부담이 좀 적게끔 비용이 좀 적게 발생하게끔 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7년마다 다시 또 적용을 해주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평생 우선 2개까지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환자분이 비용 걱정을 좀 적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치아가 건강해지고 또 입안이 깨끗하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건강에 좋겠습니까? 내가 직접 대한민국에 와서 이거 치료받고 하다 나니까 북한에서는 의료 설비도 없고 돈도 없고 약도 없는 데서 무슨 무상치료제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 설비가 좋고 약을 쓰고 보험에 들어가지고 치료를 받는 여기가 바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적용한 나만의 의료 서비스는 대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죠. 김영광 씨는 2012년 5월 남한해와 인구 3만 6천의 작은 도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게 됐죠. 너무 자주 목이 마르고 허기를 느끼고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금세 몸이 피로해졌습니다. 고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슷한 증상이었죠. 영광 씨의 아버지는 결국 제대로 된 병명도 모른 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탈북 이후 같은 증상을 경험한 영광 씨는 남한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 수치 보고 약을 조절할 거고 고혈당으로 내원했어요. 여기서 이제 당뇨 약하고 인슐린으로 같이 겸용 치료하면서 뭐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큰 합병증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갈 걸로 생각이 돼요.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당뇨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을 해서 그 마른 당뇨 뭐 이런 경우에서도 올 수가 있고요. 당뇨는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췌장의 크기가 작은 동양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죠. 우리 아버지도 당뇨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 어떤 치료 대책이 없더라고요. 뭐 당뇨라고 진단을 못 받아봤지만 소갈병이라고 진단 받았는데 진단은 그런데 뭐 대체적인 의학이 있거나 치료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심혈관이나 뇌혈관합병증이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일명 중풍이라고 그러죠. 뭐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증 그런 합병증이 있고, 그다음에 소혈관합병증, 그다음에 작은 혈관들에 생기는 콩팥 기능 저하.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투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하고 약물 치료하고 1년에 2-3번 혈액 체크해서 당뇨 지표 확인해서 당 조절되는 수치 확인하고 약 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합병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지난 5년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영광 씨의 당뇨 증세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혈당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게 그냥 있었으면 뭐 나도 약 한 첩 써 못 보고 뭐 지금쯤은 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 당뇨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은 뭐 너무 많아서 야단이거든요.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내 몸에 맞는 걸 자꾸 고르고 하긴 하는데 이게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사는데 지장이 없고, 하루 종일 뭐 저거 다 찍고 뭐 다 다녀도 그 병원이란 게 돈이 진짜 싸더라고요. 뭐 돈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많이 들고 뭐 돈이 없어 병원 못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참 놀랄 때가 많았죠. 지금은 조금 좀 익숙됐나 봐요. 이거 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다니는데, 처음에는 병원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일을 할 때 느끼는 피로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영광 씨는 남한에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소일 삼아 익혔던 양봉 기술이
남한해와 큰 도움이 됐죠. 양봉에 대한 그 기초적인 지식은 있었어요. 그 북에서 그 내가 키우면서 그 터득한 거라. 요 앞처리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원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주변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도 많고, 세상 태어나서 은혜 받아보지 못한 그 정을 여기 와서 다 받아보는 것 같아요. 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남한에서의 일상이 당연해진 지금. 왜 고향에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그 갇힌 울타리에서 살아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과감하게 탈출해서 이제 여기 와서 한 11년, 만 11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11년 동안에 그 내가 살았던 그 40년이 그 무색할 정도로 잊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과거에 내가 고생했던 모습이. 이런 세상을 단지 열흘만이라도 북에다 한번 펴봤으면, 그럼 그 사람들도 단 하루라도 이런 세상에 살아봤으면 하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하기도 이게 참 이게 표현력이 아마 약한 것 같아요. 북한에선 말합니다. 썩고 병든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선 아파도 병원 문턱도 못 간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남한 사회는 고향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남한 사회. 여러분 생각에 북한은 건강한 국가인가요? I need somebody to know, somebody to hear.